대북 특사단이 북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갖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참 모임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꺼내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는 견제성 발언을 던졌습니다. 야당의 역할이 정부 견제인 만큼 이해 못할 발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향점은 같아야 합니다. 총칼 들고 싸운 남북도 통 크게 합의한 마당에 남남 갈등이 도를 넘는 건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안전에 비춰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영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대북 특사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내일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네네.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제 정 실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추가로 갖고 있다고 밝혔었거든요. 네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방북 성과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위터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관련 모든 당사자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헛된 희망일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헛된 희망이라고는 표현에도 녹아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헛된 희망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한 게 북한이 이 대화의 기회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로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오늘도 사실 그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네, 미국 국무부 헤더노트 대변인은 대북 특사단에게 세부 사항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하겠다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비핵화로 귀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비핵화 원칙과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네.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오늘도 정치인의 그 성추행 의혹이 폭로가 됐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오늘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정 전 의원은 원래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이렇게 성추행 의혹에 대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입장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기자회견을 연기했습니다. 네네. 성추행 의혹을 이제 보도한 곳이 프레시안인데요. 이 프레시안 기사에서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자신은 답변할 이유가 없다면서 명예훼손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기사에서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관련 뉴스도 있죠.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안 전 지사 측은 일단 그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지만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언론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고요. 네. 성폭행 이제 폭로가 있고 난 뒤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안 전 지사가 내일 오후 3시에 충남도청에서 국민과 도민에게 사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연다고 하더군요. 네. 자, 수사도 시작이 된다고요? 네,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데요. 어제 피해자 측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그때 이제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상사였고 이제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이였다면서 안 전 지사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고 또 원했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형법 303조에는 업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장 밝힌 것도 있던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성희롱, 성폭력에 당해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말할 수 있고 이제 또 보호받는 사회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와 함께하는 위드유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네. 이성우 위원장이 이제 제110회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런 성명을 낸 건데요. 권력형 성희롱에 대한 직권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진상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인권위에 이제 2016년 성희롱 진정 사건이 이제 173건이 있는데 이제 그걸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이 성희롱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는 아주 심각한데 네. 그 피해를 인정받은 인용 건수는 38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한 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총장님. 지금 언론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폭력 의혹 사건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일단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16년도에 약 한 200여 건 이상이 접수됐다. 2017년도에 약 30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요. 특히 이제 그 H 회사의 그 성희롱 사건, 네. 또 뭐 몇 개 그 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뭐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예. 갑질 문제 이런 이유로 많이 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 않는가. 네. 사태의 심각성과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성차별적 그 분위기에 비춰봤을 때는 네. 오히려 이게 작지 않나라는 사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접수되는 그 수치 자체가 적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근데 아무튼 접수가 되면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 여성의 성희롱, 성희롱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성추행, 성폭력이 있습니다. 예. 한다면은 약간 범죄로 나눈다면은 네.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는 형사 범죄가 돼서 처벌받게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다랄지 예. 고발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희롱과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일정한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랄지 또는 뭐 그 조정 합의를 한다랄지 네. 징계 요청을 한다랄지 예.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랄지 이런 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뭐 상대적으로는 이제 성희롱이 좀 약간의 좀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교육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네. 뭐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뭐 형사처벌하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향후 좀 검토를 좀 돼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조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를 일단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게 조사하는데 좀 한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나요? 조사의 한계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으로 핸드폰이랄지 그 사람의 이메일을 갖다가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임무 제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이 그 이 성희롱 사건들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진실을 밝히는 여러 가지 또 보충적인 그런 감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정 내용을 보면 이제 대충의 맥락이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양 당사자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어느 정도 그 진실에 가까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같은 경우 조사에 순순히 응합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응한 경우도 있고요. 네. 응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네. 때로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들은 엄밀하게 했다 안 했다 이런 지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 경계선상에서 맥락이
내가 잡은 건 맞지만 그때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랄지 네네.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 그래요? 부분들은 제3자들 입장에서도 피해자 관점에서 이거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좀 성희롱적 측면들이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 남성 중사에서는 좀 많지 않나, 성희롱 관련된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정이 접수가 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지만 예. 그러니까 진정을 낸 피해자가 그 고발한 내용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인용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용어로. 예. 이거 인용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앞서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예. 또 그 조정으로서도 합의되는 경우가 사실 또 있습니다. 일부에 있어서는. 아, 예.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 비율이 과연 낮다,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성희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적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적 시스템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과제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권력형 성희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겠다. 이런 그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인가요? 주로 이제 우리 그 성희롱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 나타나는 부분들은 물론 문화적인 그 가부장적 문화도 있습니다만은 업무상 위기질서에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정도 공무상, 업무상으로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부분들, 조직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 회사 전체 또는 그 회사라고 할까요? 그 기업 전체나 공사랄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네네. 권요사를 넓혀야 되지 않는가. 단순히 하나의 사건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드러나는 사건들은.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설령 하나의 어떤 진정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게 그 권력적 관계, 업무적 관계에 나타났다라면은 다른 유사 사건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것들이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넓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저희들. 그러니까 직권조사라고 하는 용어가 그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지 않더라도 예. 인권위가 나서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지금 그 피해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밝히고 또 폭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직권조사할 여지도 있는 겁니까? 인권위원회에서?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이제 모든 사건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직권조사했었던 검찰 사건 성추행 사건과 같이 예. 그러한 사건들 중심으로는 좀 더 권력적 문제가 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예. 했었던 거고요. 네. 다른 연극계랄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다른 곳은 몰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조직이나 경찰 조직 안 자기들 문제를 그 경찰이나 조직이 스스로 캐낸다. 이게 그 쉽지가 않을 수 있고요. 상식에 비춰볼 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도 쉽게 다가가기 힘든 힘센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든지.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서가지고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부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검토가 하고 있어서 네네. 워낙 또 저희가 또 인력적인 한계도 좀 사실 지금 너무 좀 부족한 사실이라서 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총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그 미투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 사회 성의식 이런 것 자체가 중대한 지금 전환점에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는 물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가부장제 사회 남성 우월직, 군대식 문화, 권력적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저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체적인 미투 현상들은 좀 유명 인사랄지. 네. 조금 그 내부에서 조금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대다수의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저작거리에 있는 많은 네네네. 대기업 또는 공기업 이런 이 검찰, 경찰 이런 쪽은 사실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화가 좀 더 그 밑에 근원
아래로부터 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성들을 배제하는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아, 직장 안에서 여성들을 예, 배제한다 이런 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랄지 또 일부 언론 같은 데서는 선정적인 보도, 그렇죠. 예.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보도를 한다랄지. 네. 좀 피해의 그러니까요. 어떤 근원적인 원인과 제도 개선들이 좀 방향으로 맞추지 않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2차 피해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총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길래 마저 좀 여쭤보면 사실은 보도에서 그 폭로를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거나 과정에 들어가면 좀 약간 과하고 선정적인 부분을 또 지울 수 없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좀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사례들을 좀 지금 보도 내용들을 좀 집적을 해서요. 예. 일정하게 의견을 좀 표명하려고 좀 준비하고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어떤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갖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참 모임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꺼내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는 견제성 발언을 던졌습니다. 야당의 역할이 정부 견제인 만큼 이해 못할 발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향점은 같아야 합니다. 총칼 들고 싸운 남북도 통 크게 합의한 마당에 남남 갈등이 도를 넘는 건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안전에 비춰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영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대북 특사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내일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네네.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제 정 실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추가로 갖고 있다고 밝혔었거든요. 네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방북 성과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위터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관련 모든 당사자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헛된 희망일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헛된 희망이라고는 표현에도 녹아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헛된 희망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한 게 북한이 이 대화의 기회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로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오늘도 사실 그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네, 미국 국무부 헤더노트 대변인은 대북 특사단에게 세부 사항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하겠다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비핵화로 귀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비핵화 원칙과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네.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예.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랄지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상대적으로는 성희롱이 약간의 좀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교육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생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향후 좀 검토를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를 일단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게 조사하는데 좀 한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나요? 조사의 한계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으로
핸드폰이랄지 그 사람의 이메일을 갖다가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임무 제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이 이 성희롱 사건들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진실을 밝히는 여러 가지 또 보충적인 그런 감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정 내용을 보면 이제 대충의 맥락이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양 당사자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어느 정도 그 진실에 가까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같은 경우 조사에 순순히 응합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응한 경우도 있고요. 네. 응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네. 때로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들은 엄밀하게 했다 안 했다 이런 지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 경계선상에서 맥락이 내가 잡은 건 맞지만 그때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랄지 네네.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 그래요? 부분들은 제3자들 입장에서도 피해자 관점에서 이거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좀 성희롱적 측면들이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 남성 중사에서는 좀 많지 않나, 성희롱 관련된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정이 접수가 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지만 예. 그러니까 진정을 낸 피해자가 그 고발한 내용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인용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용어로. 예. 이거 인용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앞서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예. 또 그 조정으로서도 합의되는 경우가 사실 또 있습니다. 일부에 있어서는. 아, 예.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 비율이 과연 낮다. 에 대한 직권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 진상 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인권위에 이제 2016년 성희롱 진정 사건이 이제 173건이 있는데 이제 그걸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이 성희롱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는 아주 심각한데 네. 그 피해를 인정받은 인용 건수는 38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한 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총장님. 지금 언론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폭력 의혹 사건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일단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16년도에 약 한 200여 건 이상이 접수됐다. 2017년도에 약 30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요. 특히 이제 그 H 회사의 그 성희롱 사건, 네. 또 뭐 몇 개 그 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뭐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갑질 문제 이런 이유로 많이 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 않는가. 네. 사태의 심각성과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성차별적 그 분위기에 비춰봤을 때는 네. 오히려 이게 작지 않나라는 사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접수되는 그 수치 자체가 적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근데 아무튼 접수가 되면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 여성의 성희롱, 성희롱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성추행, 성폭력이 있습니다. 예. 로 한다면은 약간 범주로 나눈다면은, 네.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는 형사 범죄가 돼서 처벌받게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다랄지 예. 고발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희롱과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일정한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랄지 또는 뭐 그 조정 합의를 한다랄지 징계 네. 요청을 한다랄지 예.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성희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적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적 시스템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과제가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권력형 성희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겠다.
이런 예. 그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인가요? 주로 이제 우리 그 성희롱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 나타나는 부분들은 물론 문화적인 그 가부장적 문화도 있습니다만은 업무상 위기질서에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정도 공무상, 업무상으로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부분들, 조직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 회사 전체 또는 그 회사라고 할까요? 그 기업 전체나 공사랄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네네. 권요사를 넓혀야 되지 않는가. 단순히 하나의 사건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드러난 사건들은. 예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설령 하나의 어떤 진정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게 그 권력적 관계, 업무적 관계에 나타났다라면은 다른 유사 사건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것들이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넓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저희들. 그러니까 직권조사라고 하는 용어가 그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지 않더라도 예. 인권위가 나서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지금 그 피해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밝히고 또 예. 폭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직권조사할 여지도 있는 겁니까? 인권위원회에서?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이제 모든 사건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직권조사했었던 뭐 검찰 사건, 성추행 사건과 같이 예. 그러한 사건들 중심으로는 좀 더 권력적 문제가 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예. 했었던 거고요. 네. 다른 뭐 연극계랄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다른 곳은 몰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조직이랑 경찰 조직 안 자기들 문제를 그 경찰이나 조직이 스스로 캐낸다 이게 그 쉽지가 않을 수 있고요. 상식에 비춰볼 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도 쉽게 다가가기 힘든 힘센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든지.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서가지고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들 그렇죠. 네, 오늘도 정치인의 그 성추행 의혹이 폭로가 됐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오늘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정 전 의원은 원래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이렇게 성추행 의혹에 대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입장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기자회견을 연기했습니다. 네네. 성추행 의혹을 이제 보도한 곳이 프레시안인데요. 이 프레시안 기사에서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자신은 답변할 이유가 없다면서 명예훼손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기사에서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관련 뉴스도 있죠.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안 전 지사 측은 일단 그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지만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언론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고요. 네. 성폭행 이제 폭로가 있고 난 뒤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안 전 지사가 내일 오후 3시에 충남도청에서 국민과 도민에게 사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한다고 하더군요. 네. 자, 수사도 시작이 된다고요? 네,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데요. 어제 피해자 측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그때 이제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상사였고 이제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이였다면서 안 전 지사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고 또 원했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형법 303조에는 업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장 밝힌 것도 있던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성희롱,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말할 수 있고 이제 또 보호받는 사회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와 함께하는 위드유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네. 이성우 위원장이 이제 제110회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런 성명을 낸 건데요. 권력형 성희롱에